안녕하세요. 사문북수 승강이 기능사 용쌤입니다. 이제 벌써 이제 챕터 3 거의 다 끝나가지고 전기도 요 단원에서는 이제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 용어들이 이제 제어계라든지 피드백, 블록선도, 전달함수, 그 다음에 뭐 시퀀스 제어 같은 것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 위주로 일단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어 요소는 우리가 제어량인데 이게 보통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량하고 목표값과 착각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가 집어넣은 값이 목표값이에요. 우리가 목표라는 값을 우리가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값에서 얘가 시스템에서 밖으로 나오는 값이 바로 제어량일 겁니다. 제어 대상의 양이 제어량인데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출력이에요. 개념상. 그래서 우리가 입력은 목표값, 출력은 제어량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읽어보시고 외란이라는 게 있죠. 외란은 자연제어계의 상태를 교란시키는 외적 작용으로 생기는 입력인데 이게 이제 외란으로부터 우리가 제어계를 원하는 값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제어계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에 대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제어 명령이라는 게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제어량은 제어 대상의 출력과 기준 입력가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쵸? 이게 틀렸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가에 비교하는 이거는 뭡니까? 피드백 제어할 때 비교하는 대상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자동제어의 성질에 제어량의 성질에서 우리가 제어량 성질을 좀 기억하시면 금방 찾는데 우리가 온도라든지 유량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아날로그식 데이터를 쓰는 것이 바로 프로세스 제어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위치라든지 방위 같은 벡터 데이터죠. 우리가 좌표계 비탄 이런 거 쓰게 된 것을 서부기구라고 불러요. 반면에 우리가 전압이나 전류 같은 전기를 쓰죠. 이게 전기를 기억하면 되는데 전압, 전류 같은 전기 쓰면 이걸 자동 조정이라고 부르고 얘가 제일 빠르겠죠. 속도가. 그래서 전기와 전압은 즉각적인 반응이 되기 때문에 제일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저희 전압, 전류, 주파수, 회전 속도 등을 전기적 신호를 쓰는 것을 뭐라 부른다? 대단히 빨라야 된다. 이것은 바로 자동 조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비교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어 목표에 의한 분류는 정치와 추치가 있는데 정치는 정해진 그쵸? 목표값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주로 일정한 값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자동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항온도 온도 같은 경우는 보일러 온도 같은 경우 어떻게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일정 값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는 이런 형태겠죠. 반면에 추치제어는 목표값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계속 바뀌는 거라서 이걸 변화하는 제어를 말하는데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 제어는 정해진 시간대로 움직이는 경우 대표적인 자판기 같은 것도 있고 무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돈을 넣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물건이 나올 때까지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움직이죠. 뭐 그런 거는 프로그램 제어. 반면에 추종 제어 같은 경우는 이제 미지의 임의 시간적 변화. 그러니까 목표값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적을 쫓아다니면서 뭡니까? 바로 대공포. 비행기가 계속 날아다니면 계속 쏴야 되니까 위치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적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쏘겠죠. 그런 것을 추종 제어. 그다음 비율 제어는 양과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수치제어인데 보통 연소 같은 경우 있죠. 보일러에서 불켜가지고 그래서 말 그대로 양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계속 작동해주는 뭐 이런 걸로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피드백은 보통 게로프 제어는 그쵸? 출력 입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돌아오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한쪽으로 쭉 가는 이런 방식인 반면에 보통 우리가 닫힌 루프를 해가지고 폐루프 되는데 이걸 보통 피드백이라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은 가가지고 돌아오겠죠. 돌아오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원래 값하고 나온 값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값이 안 맞으니까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돌아오겠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입력과 출력을 비교해가지고 값이 다른 것만큼 돌아와서 수정을 하겠죠. 요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요 문제 피드백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는 뭐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장치. 그래서 시험 문제도 주로 요렇게 해서 묻는 경우가 주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고 불로선도가 이제 시험 문제에 이제 나옵니다. 이놈이 나오는데 요거는 보통 이렇게 직렬인 경우는 나중에 저 나오는 뭡니까? 시킨 제어처럼 직렬은 우리 곱하기로 표시해요. 논리 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기로 표시하고 반면에 이렇게 병렬인 경우는 이제
논리 합이기 때문에 더하기 플러스를 하게 되는데 요 기호와 같습니다. 요 기호가. 그래서 플러스면 더하면 되고 마이너스는 빼기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피드백 접속하게 되면 다른데, 피드백 접속은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는 요 라인을 위에 얹이고, 잘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기 GS가 여기 있죠. 반면에 이제 돌아오는 라인을 밑에 내리는데 요때 이제 1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대해서 반대로 돼 있어요. 잘 보시면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는 플러스를 하셔야 되고,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는 마이너스는 돼요. 왜? 돌아온 값은 뭐가 되기 때문에 많으면 적어야 되고 적으면 많게 해야 되겠죠.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나머지는 요 돌아오는 거니까 이게 밑에는 GH 같이 붙어 있죠. 이렇게 G하고 H 이렇게 돌잖아요. 그쵸? 요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로 가는 거니까 위에는 G를 얹으면 되고 밑에는 돌아오는 거니까 그쵸? 아무것도 없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면 G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G 하나밖에. H가 1로 보는 개념하고 비슷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를 잠깐 보시면 별 내용은 없는데, 일단은 위에는 GS를 얹어야겠죠. 위에는 GS를 얹고 그 다음 밑에는 이렇게 돌아야겠죠. 근데 돌았는데 마이너스죠. 그러면 플러스를 써서 플러스가 있고 GH가 되는데 이 H를 1로 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1이니까 없다고 보면 요것만 답이죠.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H를 1로 바꾼 것 같겠죠. 자, 그 다음에 내려보면 이제 식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실기 쪽에서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인제에서 NO가 있는데, 우리는 A 접점이라고 불러요. A 접점. 그래서 요거는 실기 파트를 보시면 좀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는데, 일단 누르면 전기가 흐릅니다. 근데 손을 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A 접점이에요. 반면에 B 접점은, 원래부터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얘를 누르면, 전기가 떨어지죠. 떨어지가지고 전기가 차단됩니다. 그래서 B접점은 원래는 닫혀 있다가 누르면 열리는 구조. 그렇죠? 그래서 보통 끌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돌려보시면 이제 여러가지 AB 접점 모양이 나오는데 이거 A 접점은 보통 떨어져 있는 구조죠. 오른쪽에 있고 보통 떨어져. 이 세로로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도 A 접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A 접점이고, 반면에 B 접점은 밑으로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써도 되고, 그쵸? 이렇게 해서 밑으로도 설 수 있습니다. 타이머 접점은 우리가 타이머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를 처음 누를 때 한시 동작 일정 시간에 동작하고, 대신에 돌아오는 거는 금방 돌아요. 그래서 순시 복귀,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누를 때는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하고 돌아올 때는 금방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얘는 그냥 한시 동작, 순시 동작, 순시 복귀, 순시 동작 접점이고, 반면에 플리크는 한시 동작, 한시 복귀라서 얘는 일정 시간 후에 동작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동작했다가 계속 반복해. 그래서 우리가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걸 만들 때 주로 쓰고, 반면에 이제 꼽표된 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귀할 때는 반드시 내가 직접 손으로 복귀시켜야 되니까 수동 복귀라고 돼. 그쵸? 그 다음에 리미트는 어떤 한계값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의 문 열릴 때 문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멈추지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어디 닿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할 때 작동하는 구조가 리미트 접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AB 접점 모양이 있으니까 모양을 잠깐 보시고, 어차피 오늘 깊이는 안 나와요. 자, 순시 접점하고 한시 접점 모양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순시 동작, 순시 복귀. 동작할 때는 우리 순시값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때 바로바로 동작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타이머는 이제 한시 동작, 순시 복귀를 하고, 그쵸? 그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C 접점 해가지고 나오는데 잘 안 나와요. 그냥 둘이 합쳐진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AB를. 자, 이제 자기유지 회로가 등장합니다. 자기유지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봅시다. 전기가 1로 들어와가지고 1로 나가야 돼. 그러면 처음에 연결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여기서 끊어져 있죠. 여기서도 끊어져 있죠. 그래서 두 개 다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전기가 흐르지 않는 회로예요. 그런데 얘들은 뭐냐 그러면 얘들은 내가 이 버튼을 눌러요. 이 버튼을 눌러서 이 버튼을 탁 누르면 PB1을 누르면 얘가 붙어버려요. 붙었습니다. 그렇죠? 자, 붙어놓고 붙으면 돼요. 전기가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흘러서 얘는 붙어있지 지금. X에 전기가 공급되고 이렇게 돌아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온 전기도 RL에 전기가 공급되죠. 이렇게 돌아 나옵니다.
이 아래는 램프예요, 램프. 적색 램프라서, 그러니까 적색등입니다, 적색등. 적색 램프. 그래서 적색 램프라서, 여기 빨간색 불이 들어올 거예요. 불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X1에 동작했죠. X1에 전기를 공급했기 때문에, X1에 A 접점이 붙을 겁니다. 이렇게 붙을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내가, PB1에 손을 떼겠습니다. 그래서 PB1 손을 떼게 되면, 얘는 그 전기가 끊어지죠. 근데, 아까 여기 X1이 붙으면서 전기가 요렇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PB하는 손을 떼도 이쪽에 전기가 흐르지 않아도 이미 전기는 여기 X1이 붙으면서 이쪽으로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손을 떼도 계속 전기가 공급되겠죠. 그런 회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 내가 이제 PB2를 누르는 순간 여기가 열리겠죠. 열리면서 이 X1에 들어가던 전기를 차단했기 때문에 X1이 꺼지면서 얘가 다시 원래대로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전기가 여기도 안 통하죠. 그럼 둘 다 끊어졌기 때문에 밑에 거 다 꺼지겠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도면은 PB1을 누르면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손을 떼도 계속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PB2를 누르면 램프에 불이 꺼지는 이런 회로예요. 그래서 자기 유지회로는 일종의 기억 회로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손을 떼도 제가 계속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인터로 캐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로 어디서 봤어요? 도어에서 좀 봤죠. 그래서 우리가 도어인데 요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동시 동작, 동시에 두 개가 작동되면 안 되는 경우에 쓴댔죠. 또는 병렬 우선회로라고 부르는데 자, 이쪽에 만약에 내가 PB1을 눌렀어요. 그럼 전기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X1에 전기 공급되고 RL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요 X1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요 X1은 붙이고 반면에 요 X2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바람에 여기 떨어져 가지고 아예 동작이 안 되죠. 지금 전기가 안 통하게 되죠. 자, 요 상태에서 내가 PB1에 손을 떼도 어차피 X1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유지가 걸려가지고 계속 전기는 공급돼. 그래서 내가 PB1에 손을 떼더라도 계속 켜진 상태가 유지되죠. 이때 만약에 내가 PB2를 이렇게 누른다고 본다면 눌러도 전기가 여기까지 가다가 여기서 못 가죠. X1이 아까 작동했기 때문에 계속 열려있죠. 그래서 X1에 열려있는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리 눌러도 전기가 여기서 통과가 안 되죠. 이런 구조를 보통 인터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X1을 켜게 되면 X1이 요 X2 위에서 전기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쵸? 반대로 이제 X2를 끈 상태에서 이번엔 반대로 X2, PB2를 먼저 누르게 되면 전기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X2가 작동하겠죠. 그래서 X2에서 켜지고 그 다음에 여기 붙어 갖고 자기유지 걸어주고 그 다음에 손을 떼더라도 계속 여기는 전기가 자기유지 쪽으로 계속 공급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X2가 켜졌기 때문에 여기 또 X1이 이렇게 열리면서 여기 아예 전기가 이제 통하지 않게 되겠죠. 그쵸? 이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PB1을 눌러도 전기는 여전히 여기서 통과가 못하죠. 그래서 X1을 못 켜기 때문에 계속 X2가 먼저 켜지면 X1을 못 켜는 해로. 그래서 둘 중에 한쪽이 먼저 작동이 되게 되면 남은 쪽 작동을 못하게 하는 해로 이렇게 되겠죠. 어떤 순간기에서는 주로 정력 해로나 Y델타 기동 해로 할 때 이걸 자주 씁니다. 그래서 실기할 때는 이런 해로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 만드는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접전기호 물었죠. 요거 하나 티 나온 거는 뭐다? 하나 티 나온 거는 저희 타이머죠. 타이머니까 한시 동작 순시 복귀고 비접점이죠. 그래서 한시 동작 순시 복귀 비접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회로 들어가는데 논리회로도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AND는 보통 직렬로 기억하시고 OR은 병렬로 기억하셔야 돼. 직렬이기 때문에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있는데 A하고 B가 직렬이니까 만약에 A도 닫고 B도 닫아야만 뭐가 돼? 전기가 흐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A도 전기가 흘러야 되고 B도 전기가 흐를 때만 결국 전기가 흘러서 불이 들어오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AND를 이렇게 썼을 때 1일 때 1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일 때 1이네 이렇게 합니다. AND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1일 때 1이 되는 해로 그러니까 11이 아니면 1이 안 되는 해로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11i죠. 1i고 이것도 11i죠. 1i고 이것도 11i죠. 1i고
이 11이죠. 그럼 여기 1 되죠.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AND라는 글자에서 1, 1, 1이니까 1,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직렬회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모양은 AND의 D자 모양을 따가지고 D자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이쪽에 A, 이쪽에 B가 들어가면 나오는 거는 A 곱하기 B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논리 곱입니다. 곱하기 직렬은 곱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딱 보면 알겠지만 0 곱하기 0은 얼마예요? 0이고 0 곱하기 1은 얼마예요? 0이고 1 곱하기 0은 얼마예요? 0이고 1 곱하기 1은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쵸? 곱하기 시하고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이걸 논리 곱이라고 부른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반면에 이제 OR은 논리 합입니다. 논리 합이래 가지고 보통 병렬인데 병렬은 어찌 돼? 병렬은 욜로 전기가 통해도 불이 들어오죠. 반면에 욜로 전기 통해도 불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만 전기 틀어오면 불이 들어오는데 둘 다 전기 안 통하면 어찌 돼? 여기도 전기 안 통하고 여기도 전기 안 통하면 둘 다 전기 안 통하니까 여기 전기 안 통하죠. 그래서 얘는 00일 때만 0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대로 OR 쓰면 O자가 동글뱅이잖아요. 그래서 00일 때만 0이고 나머지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00일 때는 0인데 00 아니죠. 0 아니고 00 아니죠. 0 아니고 00 아니죠. 0 아니구나. 이러면 금방 찾아요. 어차피 0하고 1밖에 없으니까 0 아니면 1 쓰면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0 더하기 0은 0이고 0 더하기 1은 1이고 1 더하기 0도 1인데 1 더하기 1은 2가 없죠. 1이라 돼가지고 더하기하고 비슷하죠. 얘를 논리 곱이라고, 논리 합이라고 불러요. 더하기. 그래서 푹 들어간 모양을 가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푹 들어간 모양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방 또 외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A 더하기 B입니다. 그렇죠? 이거 틀렸어요. 조심하십시오. 이 더하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고쳐야겠네. 자, 그 다음에 부정연산 들어가지고 not입니다. not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부정, 아니다, 반전, 뒤집다, 인버터,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을 넣으면 0이 되고 0을 넣으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게 뭐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비접점을 보통 이걸로 보시면 돼. 우리가 직렬, 병렬 말고 보통 비접점이 not이라고 보통 잘 보는데 자, 이거는 not이니까 1을 넣으면 0을 넣으면 1이 되고 1을 넣으면 0이 되죠. 그래서 기호는 위에다가 발을 하나 붙이면 돼. 그래서 A가 하고 모양은 삼각형에 동글뱅이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이 동글뱅이가 핵심이지 삼각형이 아니에요. 삼각형은 일로 간다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동글뱅이 없죠. 이거는 A가 들어가면 그냥 A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글뱅이가 있어야만 반드시 부정, not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나오는데 일단 잘 보면 자, 요거 두 개가 합쳐졌죠. 뭡니까? 바로 논리 병렬이잖아요. 병렬은 더하기죠. 그래서 A 더하기 저희도 못하네. 죄송합니다. 그럼 이게 같은 그림인가? 요거 틀리죠. 요걸 A가 아니고 B로 고쳐주시고 B를 C로 고쳐주셔야겠죠. 그럼 얘는 B 더하기 C가 되죠. 그쵸? 요까지가. 그 다음에 요 앞에 뭐예요? 직렬이죠. 직렬은 곱하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A 곱하기 붙어 있죠. 점을 찍어서 A 곱하기 B 더하기 1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걸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는 푹 들어간 모양이니까 이게 푹 들어간 모양으로 B하고 C를 이렇게 붙이면 여기가 이제 B 더하기 C가 되죠. 야랑 곱하기는 어떻게 된다? AND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모양이시 이렇게 해서 A를 붙이면 A 더하기 여기서 이제 요거 A랑 B 더하기 C가 곱해진 거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구성하니까 요 숫자가 틀렸으면 죄송합니다. B하고 C 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리면 노알이 있었는데 노알은 not 플러스 OR로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not에다가 플러스 OR이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OR 모양에다가 동글뱅이 하나 붙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돼. 그래서 여기 A하고 B가 있으면 원래는 이게 뭐예요? A 더하기 B가 나와야 되죠. 근데 not을 만났으니까 A 더하기 B 위에 바가 하나 얹혀 있는 그쵸? 값이 뒤집어진 거라 보시면 돼. 이렇게 되죠. 노알은 그 다음에 우리
난드. 난드는 AND에다가 낫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ND에다가 낫을 붙이면 여기에 원래는 A하고 B가 들어가면 여기서 곱하기니까 A 곱하기 B죠. 그럼 나올 때 동글뱅이를 만났으니까 낫이 돼서 A 곱하기 B 위에 발을 하나 얹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논리값은 우리가 원래는 AND는 1, 1일 때만 1인데 반대로 1, 1일 때 0으로 바꾸면 되죠. 그렇죠? 나머지 다 1 돼버리고 그렇게 바꾸시면 될 거고, 반면에 이제 XOR이 있어요. XOR. XOR은 익스크루시브 OR이라 해가지고 배타적인 논리합 이렇게 부릅니다. OR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OR일 경우는 0, OR은 0, 1, 1, 1이었죠. 근데 마지막 1을 0으로 바꾼 거와 똑같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뭐냐 그러면 요런 형태로 돼가지고 실제로는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요 모양인데 이렇게 길게 쓰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줄여서 이렇게 써요. 그냥. 그래서 OR은 OR인데 꽁다리 하나 더 붙어가지고 요래 붙이면 A, B를 넣으면 나오는 게 A 더하기는 더하기인데 동글뱅이를 써주고 B를 이렇게 써요. 그럼 요게 이제 XOR이란 기호가 됩니다. XOR. 그래서 XOR은 A 바 B하고 플러스 A B 바 이렇게 돼 있고, 또는 요걸 갖다가 A 플러스 B하고 곱하기 A 바 플러스 B 이래도 B 바 해도 돼. 같은 겁니다. 어떤 게 해도 관계없으니까 같은 거기 때문에 요 둘 중에 아무나 해도 관계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불대수 정리가 나오는데 이거 보면 어렵죠, 사람들. 자, 일단은 뭐 교환 법칙이야 바꾸면 되니까 그렇죠, 관계없죠. 바꾸면 되고, 결합 법칙은 우리가 이거 A, B, 이거는 원래 결합 법칙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으면 얘를 먼저 더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먼저 더해도 되고 그 뜻이에요. 곱하기도 마찬가지. 반면에 이제 분배 법칙하고 배분 법칙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보던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있으면 요렇게 한번 하겠죠. 그러면 A 곱하기 B랑 그 다음에 A 곱하기 C가 되고 이렇게 더하게 되죠. 그쵸? 반대로 이제 요거 두 개를 봤을 때 둘 다 안에 뭐 들어있어요? A 곱하기 A 곱하기가 들어있죠. 그러면 다시 A 곱하기로 묶어내면 남은 게 B 더하기 C가 남겠죠. 그래서 분배와 배분 과정이기 때문에 뒤집어나 맞춰내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걸 해보면 요걸 갖다가 요거를 처음에 A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넣어보고, 그죠? 그러면 A 하고 A 바 A죠. A 바 아니 잠깐만, A 바 더하기 A 하나, 그죠? 그 다음에 A 바하고 B 바죠. 곱하기 A 바하고 플러스 B 바, 그 다음에 B하고 A죠. 곱하기 B하고 A, B 곱하기 A 이거 하고, 마지막 B하고 B하고 하면 곱하기 B 플러스 B바죠. 이렇게 4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식을 풀어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A바 더하기 A는 얼마예요? 요 밑에 나올 건데 A바 더하기 A는 1이에요. 그러니까 야가 1되고 B바 더하기 B다도 1됩니다. 그럼 남은 게 요거 남죠. 그래서 A바 플러스 B바랑 그 다음에 곱하기 B 플러스 A를 뒤집으면 A 플러스 B죠. 그래서 왜 1 곱하기는 필요 없잖아요. 1은.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요거랑 같은 겁니다. 요것도 이게 뭐 분배 법칙을 갖다가 두 개씩이니까 하나 두 번씩 해서 총 4번을 한 거예요. 4번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밑에 걸 해볼까요? 반대로 우리 A 더하기 B가 있고 곱하기 A 바 더하기 B 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A라고 한 번, A하고 두 번, B하고 한 번, 또 B하고 두 번 이렇게 되겠죠. 총 4번 할 수 있죠. 그러면 앞에 걸 하면 가운데 곱하는 게 A 곱하기 A 바랑 하나 빠지고 플러스 그 다음 A하고 B하고 하면 A랑 B 바랑 하나 빠지고 플러스 그 다음 B하고 A 바 하면 B에다가 A 바 하나 할 수 있고 마지막 플러스 B하고 B바죠. B하고 B바가 돼. 이 상태에서 우리 A바 곱하기 A는 어떻게 돼? 빵이죠. 여기가 빵이 돼. 빵. 그 다음에 A 곱하기 B바 남고 플러스 B하고 A바 남고 그 다음에
b바 곱하기 b바는 또 빵이죠. 더하기에서 빵은 필요 없죠. 아까 곱하기에서 1 필요 없듯이. 그래서 요거만 남겠죠. 요게 이제 요거가 똑같죠. 그쵸? 이렇게 되는 식이기 때문에 같은 식이에요. 그 다음에 동일 법칙은 필요 없습니다. A 더하기 A는 A고 A 곱하기 A도 A. 같은 거 두 개 붙여봤자 어차피 같은 겁니다. 요게 이제 수학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수학하고 다른 게 요거고, 그 다음 흡수 법칙이라고 있는데, 흡수 법칙은 만약에 A 더하기 A 곱하기 B에서 안에 있는 놈하고 밖에 있는 놈 하나가 똑같은 놈이 있으면 요거만 남아요. A만 남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해보면 돼요. 이렇게 두 번을 해보시면, 두 번을 해보게 되면 A 더하기 A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다시 A하고 B죠. A 더하기 B하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문제는 A 더하기 A가 뭐다? A죠, 그냥. 그럼 다시 A 곱하기 A 더하기 B가 돼가지고 놀랍게도 이걸로 바뀌죠, 지금. 이거랑 이게 같다는 얘기죠, 지금. 잘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안에 곱하기고 안에 더하기에 있던, 안에 곱하기 있고 밖에 더하기에 있던 관계없이 얘는 안에와 밖에 같은 게 하나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것만 남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냐 그러면 요 A를, 앞에 있는 A를 우리가 어떤 경우에 A를 만들 수 있어요? A 더하기 0을 하면 어찌 돼? 그쵸? A 더하기 0이나 A는 같은 거죠. 그러다가 A 더하기 B를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요 식을. 그 다음에 같은 A 더하기 A 더하기 들었으니까 우리가 분배 법칙에서 이걸 묶어낼 수 있죠. A 더하기를 묶어내면 남은 게 여기는 0 곱하기 B가 남죠. 근데 곱하기 0은 뭐예요? 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A 더하기 0이 되고 결국은 A만 남죠. 결국은 A가 되는 거예요. A가.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흡수법 자체가 안에 거가 밖에 있으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A 더하기 가로 열고 B 바 곱하기 C 바 곱하기 A 곱하기 D가 있다. 답은 얼마다? A예요, 그냥. 왜? 안에 있는 놈하고 밖에 있는 놈이 같으면 그거 빼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의 법칙은 바바 붙이면 원래도 돌아와요. 뒤집은 놈 또 뒤집은 거죠. 그래서 A 바는 저희 0이 1로 바뀌는 거지만 A 바의 바는 A 바바는 A가 되죠. 그러면 A의 바바 바는 뭐가 돼? 그러면 A 바하고 똑같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면 없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A 더하기 A 바는 1이고 A 곱하기 A 바는 0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A가 0이면 A 바는 1이란 뜻이고 A가 1이면 A 바가 0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0 더하기 1하고 1 더하기 0이기 때문에 항상 1이 될 거고 A 곱하기 A 바는 여기는 0 곱하기 1이고 1 곱하기 0이란 뜻이죠. 얘는 항상 0이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더 모르강의 법칙이 나오는데 더 모르강의 법칙은 A 더하기 B 위에 바가 있는 경우는 이거 두 개를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A 바랑 B 바랑 쪼개지고 가운데 보가 바뀌어요. 이거는 저 뭡니까 저 표를 그리 보시면 제일 정확하게 하는데 답은 이게 나와요 항상. 그래서 우리 항상 바 위에 있으면 가운데를 쪼개고 보를 바꾼다 생각하시면 돼. 역으로 A 곱하기 B 위에 바가 있으면 얘도 A 바랑 B 바랑 쪼개고 보가 바뀐다 생각하시면 돼. 그렇죠? 여기까지 더 모르강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면서 한번 찾아보죠. 자, 그러면 문제. 자, 난드 게이트가 3개로 구성된 다음 논리값 나오는데 참고로 하나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AND가 있어요. AND를 OR로 바꿀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꿀 수 있는데 바꿀 때는 항상 여기 전부 다 not을 다 붙여야 돼. 앞뒤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면에 OR에서 AND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앞뒤에 전부 다 not이 다 붙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오는데 다 not을 붙여야 돼요.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not이 이렇게 두 개 겹치면 뭐가 돼? 이게 바바죠. 그럼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생각해보면 일단 요거 갖다 식으로 만들게 되면 자, 일단은 식으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를. 자, 이거는 잘 보시면 우리가 이게 AND죠. AND는 D 모양이다. D 모양. D 모양이니까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가 돼. 그쵸? 그런데 나오다가 뭘 만났어요? not을 만났죠. 그러면 A 곱하기 B 위에 바가 있는 거예요. 그쵸? 반면에 C하고 D도 여기서 AND니까 C 곱하기 D죠. 근데 나오다가 not을 만났으니까 C 곱하기 D 위에 바가 있는 거겠죠.
자, 이거 두 개가 일로 들어가서 다시 뭡니까? AND니까 곱하기죠. 그러면 요 안에서 A 곱하기 B의 바랑 C 곱하기 D의 바가 곱해진 거죠. 그쵸? 나오다가 바를 만났어요. 그러면 A, B 위에 바랑 C, D 위에 바가 있는 이 곱하기 된 거 위에 다시 바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최종값이 되는데 이걸 정리하면 제일 위에 있는 제일 긴 것부터 더 모르광의 법칙을 써가지고 여기를 먼저 쪼개요. 여기를 쪼개게 되면 A, B 바 위에 하고 C, D 바 위에가 두 개 쪼개지고 각각 바가 붙겠죠. 바를 쪼갰으니까 이거를 그다음 가운데가 더하기로 바뀌죠. 이래 볼 수 있죠. 하나만 부수면 돼.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 위에 바바 두 개 얹혀 있죠. 바바 두 개는 뭐다? 없어진다 했죠. 그러면 요거는 A, B에 플러스 CD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A, B 플러스 CD인 잠깐만 보기가 같노. 1번이겠죠. 요거는 같은 게 아니고 뭔가 다른데 뭐 하나 빼문 같다. 여기 아마 여기 하나 뭐가 바가 있는가 같아.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보고 확인해 볼게. 자, 만약에 이걸 갖다 이렇게 안 고치고 다르게 한번 해볼게. 요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 자, 요 뒤쪽에는 AND가 두 개인데 낫이 붙어 있죠. 이렇게 여기도 AND 두 개에 낫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두 개가 모여 있는 요게 AND죠. 요 놈을 뒤집어 볼게요. 요 놈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럼 뒤집으면 우리가 뭐 했어요? AND가 낫이 될 수 있고 OR이 될 수 있고 OR이 AND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뒤집어서 OR로 바꾸겠습니다. OR로 바꾸면 원래 앞에 똥꼬배기 하나 있었고 뒤에는 없었죠. 근데 똥꼬배기 다 생긴댔죠. 그래서 똥꼬배기가 하나씩 더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니면 이게 어차피 세 개를 붙여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는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바바는 없어진다 했죠.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거는 똥꼬배기 있던 거는 없어지고 없던 거는 생긴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없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요 모양으로 바뀌죠. 요 모양으로. 그럼 요 모양에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요 라인에 동글뱅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럼 얘가 바바지요. 바바. 그럼 둘 다 없어지죠. 그쵸? 결국은 뭐가 남아요? 얘도 바바니까 둘 다 없어지죠. 결국은 엔드에다가 요렇게 가운데가 OR이 있는 요 도면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여기 여기 AB가 되고 여기 CD가 된 다음에 두 개가 여기 더하기죠. 그쵸? OR이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식을 하나씩 풀어서 푸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하나를 갖다 뒤집으면 돼. AND를 OR로 고치든지 OR을 AND로 고치면 동글뱅이가 없는 데는 동글뱅이가 두 개 생기고 선에 동글뱅이가 있던 데서는 없어지고 없는 데는 생긴다 생각하시면 모양을 금방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푸셔도 되고 그 다음에 OR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 기억납니까? OR은 동글뱅이죠. 동글뱅이 때만 동글뱅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1이에요. 나머지 다 1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모두 0일 때만 0이 되는 거니까 답은 2번이죠. 그래서 나머지 다 1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AND는 어찌 돼? AND는 A 1자 3개 됐잖아요. 그래서 1,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로 해서 인버터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버터 뭡니까? 인버터는 낫이죠. 낫. 우리가 부정 또는 토글 반대 이래가지고 낫이다 그랬어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을 해주시고 요 뒤에 내용이 좀 남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또 오타난 것도 잡아야 돼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